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평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두 달만 지나면 2021년이 다가오게 되네요.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11월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2차 확산의 우려의 여파로 나스닥 및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3월 이후 주간 최대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0.58% 하락, S&P 500 지수는 1.21%, 나스닥의 경우는 2.45% 하락을 하며 3월 16일 이후 주간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하였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봉쇄령이 나오며 거리에 돌아다닐 때 이동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 비트코인의 변동폭 또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작년 고점이었던 14,000달러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면서 13,0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의 변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확대되며 13,600달러 선을 일시 반납까지 했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 13,600달러 선을 장중 일시 반납을 했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극심한 변동으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시간 후오비에서는 1,468만 달러의 규모가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후오비뿐만 아니라 OKEX에서는 1351만 달러, 비트맥스에서는 969만 달러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포지션의 경우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뚝배기가 깨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변동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테더의 엄청난 규모가 대규모 이체가 발생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억 USDT의 이제 그 경우 비트파이넥스에서 후오비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테더가 대규모 이체가 되었는데 특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어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경우는 2015년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와의 통합 운영을 한 이래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 장을 고의로 조작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있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었죠. 이번 엄청난 태도의 이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심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형 SNS 웨이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 암호화폐 검색량이 49.6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암호화폐 검색량이 급증을 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 각국 정부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 중 단연 중국의 개발 속도와 실질적인 테스트의 성과는 압도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이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비트코인뿐만 아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관심도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 한 달간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얼만큼 상승을 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근 30일 23.5% 상승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사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은 23.5% 상승했으며 13,400달러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올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의 1년 상승률은 83%로 금과 은은 각각 20%, 28%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와 다우존스
다우존스와 오일은 각각 7%, 4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1년 동안 195%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매년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0으로 떨어질 만큼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점, 코로나 2차 확산의 위기로 더욱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앞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내놓는 논리가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슨 수로 측정하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이에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며 금 또한 사람들의 수요가 모여 가치가 창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친비트코인파들의 주된 이제 반론이었는데,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가치를 언급한 인물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려 250조 달러 가치가 된다 주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같은 경우는 BTC 문제 해결 능력 가치가 250조 달러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의 경우는 BTC는 250조 달러 규모 문제 해결을 할 솔루션이다 언급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0조 달러면 하나로 조 단위를 넘은 경단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CEO의 경우는 대부분 자산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타격을 입는다. 실제 주식 그리고 채권 등 가치가 하락한다. BTC는 다르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며 영향이 적다. BTC 시세는 2,50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50조 달러 규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한된 숫자가 엄청난 규모의 경제 해결 능력의 잠재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일단은 금과 같은 디지털 금으로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핀테크 기술을 진보시키는 역할도 했죠.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송금 비용으로 국경 없는 송금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이뿐 아니라 이제 어떠한 국가의 간섭도 받지 않은 탈중앙화 기술로 인해 비용 문제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던 전 세계 경제 난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래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치가 없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2017년 말에 보여주었던 초강세장 때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폭락 이후 전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말하는 색안경 같은 의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말 초창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화하며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5년 뒤, 10년 뒤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고 있을 때 그때 가서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경우 4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플넷에 합류한 한국 기업 센티비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비, 은행은 못하지만 우리는 한다. 90% 저렴한 인바운드 송금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있죠.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인 센티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는 인바운드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 전체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센티비 글로벌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송금 가능 국가가 50개국이 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예측이 되는데요. 타사 은행 대비 90% 저렴한 수수료뿐 아니라 시간 또한 3일에서 5분으로 대폭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센티비의 확장은 리플사의 확장과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 2월 리플넷에 센티비가 합류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사인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또한 맺었었습니다. 머니그램의 경우는 ODL 솔루션을 통해 XRP의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센티비 또한 XRP를 통한 송금을 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XRP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참 가격이 안타깝죠. 다가올 대상승장 XRP가 보여줄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74포인트 대비 1포인트 내린 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1월의 시작을 이제 70포인트가 넘는 기분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지만 좀 포인트가 내린 것이 좀 안타깝죠. 박스권에서 변동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1년의 시작, 2020년의 새로운 신고점에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메이저 코인들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6% 하락한 한화 1,563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1.15% 하락한 44만 1,000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환율이 소폭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1,136원. 4위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9% 하락한 27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지금 박스권에서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우 높죠. 63.6%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